것이죠. 이런 책들은. 결과만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재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즉 인간의 그 불안 앞에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앞에선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 불안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저 가보죠. 자본주의적 인간의 미신. 대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 성공이 자신들의 노력, 능력 혹은 타고난 소질의 결과라고 믿고 싶어한다. 여기에 경제적 차이는 전적으로 개인들 사이의 능력 차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미국식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가미된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다. 대개의 경우 경제적 부는 세습된다. 이 책의 저자도 인정하듯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드문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거만함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게다. 게다가 시장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된다. 경제학이란 과거에 했던 예언이 오늘 틀린 것을 확인하고 내일 수정하는 작업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하여 종종 세계적 석학이라는 사람들도 바로 앞에 경제를 읽지 못하는 실수를 하곤 한다. 이런 불확실성이야말로 계획경제와는 다른 시장경제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류의 책은 마치 자본주의적 시장을 개인의 특정한 태도 변화에 의해 바꿀 수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곤 한다. 하긴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너무나 명쾌한 얘기지요. 모든 사례의 진실은 아닐지라도 이 분석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분명한 진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명한 진실, 사실 잠시 굳이 진중권 선생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잠시 눈 감고 생각해보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이 이야기에 우리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공의 이야기들을 사서 봅니다. 학창시절의 불안감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될지 어떤 존재가 될지 알 수 없는 학생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책들을 보면 왠지 호감이 갑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 예언서와 같은 책들, 그에 대한 수많은 소비들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시니컬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자들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제시하는 항목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다. 정신의 힘, 선택의 힘, 협조의 힘, 배움의 힘, 자기 통제의 힘, 좋은 조건의 힘, 공짜로 무언가를 얻는 힘, 초점의 힘, 신화의 힘, 주는 것의 힘. 사실 이런 일반적 잡동사니들은 굳이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공 스토리에서 흔히 거론되는 항목들이기도 하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저자는 여기에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담을 저 일반적 명제들을 경제학적 명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슬쩍 덧붙였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저자들이 열거한 인격의 힘과 경제적 성공 사이에는 내가 보기에 아무래도 별 관계가 없는 듯하다. 이런 류의 책은 한마디로 현대판 주술이다. 말하자면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잠시나마 허구적으로 실현하고 현실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자본주의적 인간의 미신이다. 물론 이 책을 읽고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 경우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주술도 아주 가끔은 사람을 돕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가끔 그 믿음에 의해서 인간은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술 이상의 가치를 갖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소위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주로 E와 S에 속하는 사람들. 아까 앞에 나왔었지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겨 끝없이 위로 진급하는 데 필요한 행동 방식의 체계를 다룬 것이다. 그렇죠. 봉급생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진급할 수 있는 행동 방식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책이 하나입니다. 이런 책에는 대개 대인관계 속에서 주위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뤄진다. 또 하나는 이 책과 같이 사업가와 투자가로 진출하는 방법을 다룬 책이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숫자로 환원될 수 있는 가치의 위계질서 속에서 돈과 권력의 크기를 불려나가는 기술을 논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즉 숫자로 환원되는 가치, 돈,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권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라는 거네요. 여기에서 인생의 목표는 묻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90%의 경제적 상류층에 속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에 대한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경제적인 상층에 해당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런 책들은 쓰여집니다.
이 책의 저자들 역시 이 소수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간단히 변명이라 잘라 말한다. 인간이 자기 생을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간단히 숫자로 바뀔 수 있는 경제적 부의 크기로 환원돼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난을 선택했던 위대한 사람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디가 있었지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헬렌 리어링, 스콧 리어링이라고 하는 조화로운 삶에 대한 가치를 추구했던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간소한 삶을 선택했고 그것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처세술 책들에는 그런 가치 판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삶을 미적으로 조작했다. 즉 자신의 삶을 작품으로 갖고 완성시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봤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었던 존재 미학이 오늘날에는 한갓 처세술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나는 이것을 현대사회의 하나의 징후로 본다. 물론 경제적 자유는 인간 행동의 자유를 넓혀준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부가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내 주위의 부자들은 그 경제적 자유를 지키느라 부자유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진리는 그 반대다. 실은 이 책을 사서 읽는 여러분들이 저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말 이 명쾌한 진실에 감동받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들이 깨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들을 의심하는 시선 속에서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혹은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해버렸던 인생의 진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목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게 사회의 통념으로 시대의 사조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의심하는 태도 속에서 좋은 글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글 뒤에 책에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보고 자기 나름의 의미들을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중요한 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문장, 이런 문장은 정말 나도 써보고 싶다. 예를 들어 이런 맨 마지막 문장 같은 거죠. 그렇죠? 이런 문장들 한번 베껴도 보고 또 비슷한 구조의 자기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글쓰기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그 다음 글은 정운영 선생의 글입니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경제학자입니다. 오 어머니 당신 속엔 우리의